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혼, 재혼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했지만 또 그 이후 삶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. 그럼요. 이게 성별을 따지기는 쉽진 않죠. 남자가 힘드냐, 여자가 힘드냐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어떻게 또 이렇게 밝은 얼굴을 가지게 그러니까요, 되셨는지 예. 첫 번째 이야기는 행복이 삐져나오면서 질질 넘치고 있는 최지용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. 할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. 네. 제가 2004년도에 이혼을 했어요. 2002년에 결혼해서 딱 2년 만에 2년 살다가 2년 만에 딱 이혼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혼했을 때 후회보다는 정말 속이 후련했었거든요. 야, 이것도 난리 나겠다. 사실 되게 후련했었어요. 근데 후련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. 그 제 유전자가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몇 살일 때? 그때 이제 돌 지나고 6개월 있다가, 돌 지나고 6개월 있다가 이제 딱 이혼을 했는데 제가 혼자 케어를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맡겨놓고 저는 이제 혼자 생활을 했어요. 일산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얘는 본가에다 맡겨놓고. 근데 결혼 생활 하면서도 어머니가 다 케어를 하고 계셨었어요, 사실.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집에 이제 일주일이면 한 3, 4일 정도 가고.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애가 떨어지기를 싫어하니까 제가 집에 갔다가 이제 본가에 갔다 다시 올라오려면 그렇게 떨어지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죠. 예,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간다 그러면은 제 할머니가 이제 아빠 온댄다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차 대놓는 항상 대놓는 자리가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차를 딱 대고 골목길을 딱 꺾어주면 이제 애가 아빠 그러고 막 달려와서 팍팍 안기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못나네. 네, 그런 시절이었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유치원 다니고 애가 유치원 들어가고 그러면서 유치원에 가면은 전부 다 이제 자기 엄마들이 뭐 이렇게 데리러 오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도 몸이 좀 편찮으시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해주질 못했던 거죠. 그러니까 하루는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. 야, 준영아 집에 좀 와봐라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이만저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가 와서 좀 현우를 달래줘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?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할머니 현우가 왜 나는 엄마가 없어요? 예. 그러니까 얘가 엄마라는 말이 하고 싶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할머니한테 엄마 이러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하면 이제 현우야 할머니 바꿔라. 할머니 뭐 하시니? 나는 할머니 그러는데 지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그러는 거예요. 그냥 이게 답답하더라고요. 나중에는 얘가 진짜 지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라는 건가? 막 이렇게 저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한 3, 4학년 된 다음에 그 할머니한테 그러더래요. 할머니, 엄마는 할머니 엄마 맞죠? 이러더라는 거예요. 할머니 엄마.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게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인지 알고 그동안 엄마 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.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. 울지 마세요. 그러니까 애가 엄마라는 소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없으니까 정말 그 현우한테 미안하고. 근데 사실 그 1, 2, 3학년 때 뭐 나는 아빠 입장이니까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저학년 때 얼마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예요, 사실. 엄마가 해야 될 숙제도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제일 손이 많이 갔어. 예. 사실 그런 게 제 아들한테 가장 미안하죠. 그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 때 그걸 못 해줬다는 거. 예. 그게 가장 미안해요. 지금 생각하면. 지금 이제 정말 저는 거의 빵점짜리 아빠거든요. 제가 제 아들 아빠로 이렇게 생각할 때. 근데 뭐 아주 훌륭하게 잘 커져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속 안 새기고 잘 자라준 게 저는 뭐 감사할 따름이죠. 뭐.
형이야 사랑한다.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. 예. 아유. 아, 어려운 얘기신데 예전 기억도 떠올리십니다. 아, 근데 아까 다들 눈물을 글썽이시던데 이게 할머니, 엄마, 예, 그 단어가 굉장히 가슴 미어지네요. 제 아이하고 같거든요. 저희 아이도 저기 나이가? 네, 지금 19살이고 딱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도 아이가 엄마 장난감 가게에서 아빠 좀 사다 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그럴 때마다 제가 네. 느꼈던 게, 아휴, 그냥 내가 데리고 있지 않고 그냥 그때 이혼할 당시에 그냥 엄마한테 보낼 걸 그랬나 막 이런 후회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. 또 그러면 또 아들 입장에서는 또 아빠의 부재가 생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게 너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들리는 거는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게 따뜻한 그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라고 그 아이한테는 그렇게 부르는 게 그게 참 마음은 아프지만 할머니하고 같이 큰 게 저는 그나마 참 다행이다. 되게 어른 현우가 되게 어른스러워. 그런 생각이 네, 들어요. 올바른. 지금 굉장히 아마 잘 컸을 것 그냥 같아요. 잘 컸어요. 네. 네. 이 아이 문제를 떠나서 아까 이제 처음 시작을 저는 2년 정도 결혼 생활하고 이혼했는데 저 그때 속 시원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 결심한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?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가까이 벌었었어요. 1년에? 네네네, 1년에. 그때 그 당시에 4억이면 꽤 큰 액수였잖아요. 그때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바빴을 굉장히 바쁜 때야. 그때가 굉장히 드라마에 바쁠 많이 때였어요. 나와. 제가 지금도 뭐 계속 뭐 재방송하는 야인 시대, 맞아. 예, 야인 시대, 올인. 굉장히 바빴을 때. 그 다음에 그때 조폭 마누라 2라는 영화도 찍었었고요. 그래가지고 그 해에 꽤 많이 벌었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돈이 없다 그러길래 그 이제 저는 통장을 다 맡겼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뭐 가장 큰 이유였었고 결정적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. 그래서 그래 네가 뭐 먼저 얘기 꺼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무슨 확 한 달 만에 그냥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었어요. 사실. 경제적인 이유로 신뢰가 깨지면서 그런 게 그러면서 있었군요. 아니 그 전부터 뭐 경제적인 이유가 이제 결정타가 됐지만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그냥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지금도 막 말씀하시듯이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쓰는 것도 성격 차이입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훨씬 더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. 구체적이고 뭐가 안 맞고 저런 것까지도 이런 게 많지 않나요? 많이 있죠. 예. 근데 성격 차이가 가장 그걸 포괄하는 그거 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거를 참아요. 참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괴롭고 본인이 거의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혼은 그때까지는 이혼 생각하지 않거든요.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?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올해 결혼 13년 차고요. 이혼 6년 차인데요. 그럼 빼야 되는 건가? 그렇죠. 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. 제가 이제 고시에 붙은 게 28살이었고요. 그리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. 29살에. 그러니까 그냥 숙제 같은 거예요. 이제 나는 시험에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인생의 과제처럼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실수는 뭐였냐면 제가 시험에 붙었다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 거죠.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이제 앞으로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였는데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오만했던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삶에 대한 아무런 통찰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몰랐던 거죠.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어. 그래서 시험은 붙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는 법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저의 두 번째 문제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의 일생이 시작됐다. 그 전에는 여자로 살진 않았거든요. 그냥 사람으로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그런 성적인 게 부각되지 않고 살았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저는 이제
아내이고 예, 며느리이고 엄마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 내가 여자였구나. 그거 이제 그때 알은 거죠.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제가 점점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에 빠졌고 한 10개월을 고생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였죠. 그러면서 내린 결정이 아, 난 이제 나답게 살아야 되겠다. 네, 나답게 살자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내린 게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면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 예. 후회를 해본 적은 없으세요? 단 한 번도 없죠. 아,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죠.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죠. 이혼에도 타이밍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맞아, 그런 것 같아. 맞아요. 지금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이혼해서 저기 아까 변호사님 후회 안 한다 그러잖아요. 예. 저런 이혼은 해라는 거예요. 네.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안할 이혼이면 이혼도 걸 잘못한 그랬어, 뭐 거예요. 이러면은, 맞아요.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 선택이 옳았다. 그리고 이혼한 거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혼은 해야 되는 이혼이에요. 그치. 네. 근데 하고 난 다음에도 막 흔들리잖아요. 그러면 그거는 본인 문제예요. 그럼요. 네. 결혼 생활도 똑바로 못했고 이혼 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재혼을 하면 더 잘 사는 게 아닐까요? 아니죠. 아니, 왜냐면 사람이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게 그 말이 맞는 게요. 자기가 이혼을 한 거에서 이 사람이랑 A라는 사람이랑 배우자로 살았는데 싫어서 이혼을 했으면 좋아요. 이제 내가 너무 행복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단단한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그때는 후회가 없는데 우왕좌왕하다가 너무 힘들어. 누가 내가 손만 잡아주면 그냥 가고 싶어. 이런 결혼은 아마 첫 번째 결혼과 비슷한 게 반복될 가능성이 많죠. 근데 이혼을 본인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? 저는 어떤 이유? 정말 좋아했어요. 나이 차이도 많이 났지만은 몇 년 만에 결혼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? 한 21년 결혼 생활했죠. 제가 되게 아팠어요. 그날 굉장히 큰 수술을 들어갔는데 병원에 혼자 갔어요. 가족이 있는데 혼자 오니까 이상하잖아요. 그리고 태어난 날도 가족이 있는데 혼자 태어났어요. 그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는데 지금 처음 밝히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골프를 치러 갔어요. 그때 내가 사실은 태어나면서 거의 뭐 빈사 상태에서 나왔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때 딱 결정을 한 거예요. 신속하게. 아,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. 남은 죽어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. 상훈 씨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지금 이혼 사유가 딱 하나 걸렸네. 뭐요? 뭐요? 나도 지금 이혼 사유가 딱 하나 걸렸네. 뭐요? 나는 와이프 수술할 때 안 갔거든. 아, 그래서 아까 내가 놀랄 때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. 무슨 수술 할 때요? 그게 하나라고만 생각해요. 아니 원 오브 이제 데미지. 그 유방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. 그런데 조직 검사하려면 하루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지금 주치하고 병실하고는 다 이제 어렌지를 다 해놨지만 그 사이에 또 나는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누나 보고 대신 좀 가달라 그러고 나는 진료를 하고 진료 끝난 다음에 갔단 말이죠. 그러면 되죠. 아이, 그건 가면지. 아이, 나는. 아, 이러다 간 건데. 아니 그래도 수술 때 수술방 들어갈 때 손잡고 같이 들어가고 나올 때 손을 아니야, 잡아줘야 그거는 되는데 안 해도 돼. 우리가 애도 하지. 아니야. 아니 그걸 갖고 지금도 예. 사람마다 그게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. 예. 작년에 동치미 첫 녹화하고 제가 이거 수술하러 갔잖아요. 그래서 그때 수술 딱 하고 나왔는데 이제 마취해서 깨잖아요. 근데 간호사가 심진아 씨 보호자분 계속 부르는 거야. 근데 나는 이게 진짜 희미하지만 그 계속 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지.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때부터 마취가 깨지도 않았는데 열이 받는 거야. 어디 간 거야? 도대체 나를 그래서 그거 그냥 왜 해주시는 간호사분도 분이. 아니고 그냥 그 옮겨주시는 맞아요. 분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밀고 있는데 내가 손 좀 잡아주세요. 어머
진짜 울면서. 어디 갔었던 거야? 예? 어디 갔어? 병실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문자가 도착할 심진아 씨가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. 심진아 씨가 지금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. 문자 와요. 둘이서 대화하느라고 내가 나오든지 말든지. 그래서 내가 진짜 그 깨자마자 막 욕했어요. 진짜 엄마랑 남편. 진짜 서럽더라고. 진짜 서운하죠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